여러분, 65세 평생 설거지만 하던 할머니가 강남 미슐랭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이 할머니처럼 보물을 품고 계십니다. 단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시청 전에 구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 한자리에서 꼬박 5시간 동안 몰두하며 대본을 쓰고 편집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도 큰 힘이 됩니다. 돈 드는 일이 아니니 부디 따뜻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순자. 평범한 이름입니다. 우리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이름이죠. 이 할머니는 35살의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새아이의 엄마에서 새아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통장 잔고가 200만 원. 월세는 다음 주에 내야 하고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하고 밥은 먹여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어서 뭐가 달라지나. 일단 일을 해야지.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동네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주방보조 일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하루 일당 3만 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일했습니다. 한 달 일해서 9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40만 원. 새 아이 밥 먹이고 학용품 사주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식당에서 남은 밥을 싸와서 먹었습니다. 상한 김치, 손님이 안 먹은 반찬, 그런 걸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옷은 10년째 같은 옷. 겨울 외투 하나, 여름 티셔츠 2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 손마디가 뒤틀렸습니다. 겨울이 되면 손등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손이 아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린 손을 가슴에 품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아프다고 쉬면 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면 애들이 굶어. 참아, 참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장은 할머니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야, 순자야. 빨리 안 치워? 어휴. 늙은이가 일도 느려. 반말의 욕설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네, 죄송합니다 하며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도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아줌마, 이 그릇 좀 빨리 치워줘요. 손님 기다리잖아요. 20살짜리 애들한테 반말 들으며 허리 숙이고 일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까봐. 더 가슴 아픈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답니다. 야, 너네 엄마 무슨 일 하셔? 아들이 식당에서 일하셔 했더니 친구들이 비웃었답니다. 에이, 식당 아줌마네? 그날 아들이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창피해. 친구들이 다 놀려.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한다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조금만 참아라. 그날 밤 할머니는 또 혼자 울었습니다. 딸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화장을 하고 왔는데 할머니는 식당 일 끝나고 그대로 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머리도 제대로 못 빗고 딸아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창피하게.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구석에 서서 딸아이 졸업장 받는 걸 멀찌감치서 지켜봤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짐이구나. 내가 애들한테 창피한 엄마구나. 그런데도 할머니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생존 책임감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책임감. 그게 할머니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무리 주방장이 욕을 해도, 아무리 자식들이 창피해도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을 해야 애들이 밥을 먹지. 내가 돈을 벌어야 애들이 학교를 다니지. 그 책임감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손마디가 뒤틀리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파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65세가 됐을 때 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손님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청바지에 티셔츠. 그 손님이 김치찌개 100반을 시켰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서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주방장이 배달 주문이 밀려서 허겁지겁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슬쩍 옆에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미 몇 년째 그렇게 해왔습니다.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일 때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신김치를 골랐습니다. 너무 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은 딱 발효가 잘 된 김치. 그걸 송송 썰어서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된장을 한 숟갈 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된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된장을 체에 거르지 않았습니다. 된장 알갱이가 씹혀야 구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치 액젓을 조금 넣었습니다.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한 숟갈 둘렀습니다. 불을 끄기 직전에. 그래야 고소한 향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한 불에서 보글보글 20분 끓였습니다. 그 손님이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한 숟갈, 또 한 숟갈.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냅킨을 꺼내서 뭔가를 적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홀 담당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을 치우러 갔다가 그 냅킨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 김치찌개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맛과 똑같습니다. 혹시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담당하시는 분께 레시피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주방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주방장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그거 내가 만드는데 뭔 레시피를. 그런데 옆에서 설거지하던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는 제가 만들어요. 주방장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 네가? 야, 순자야. 너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만들었어?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바쁘실 때 제가 대신. 주방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설거지나 해. 음식은 내가 만드는 거야.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그냥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그 냅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님, 김치찌개 만드신 분이 저희 주방 보조로 일하시는 할머님이세요. 전화 너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주방 보조요? 셰프가 아니라요? 네, 설거지 담당하시는 할머님이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까요? 사흘 후. 그 남자가 다시 식당에 왔습니다. 이번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정우진, 라메종 블루 총괄 셰프. 라메종 블루.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1인당 15만 원 하는 곳. 미슐랭 가이드 추천 레스토랑.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정 셰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20년간 요리를 해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웠고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유명한 음식들을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김치찌개를 먹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끓여주신 김치찌개 맛이었어요. 저는 그 맛을 15년간 찾아 헤맸습니다. 수십 개 식당을 다녀봤지만 그 맛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만드신 김치찌개에서 그 맛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설거지하는 사람이에요. 요리는 제대로 배운 적도 없어요. 정 셰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마음입니다. 어머님의 김치찌개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를 먹이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음식에 담기는 겁니다. 어머님은 평생 누군가를 먹이면서 사셨잖아요. 세 자녀를 키우셨잖아요. 그 모든 경험이 어머님의 손끝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 셰프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 레스토랑에 오셔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한식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선보이고 싶어요. 어머님이 그 중심에 서주셨으면 합니다. 그때 옆에서 주방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순자야. 네가 강남 레스토랑에? 꿈깨. 너 같은 늙은이가 거기서 뭘 한다고. 할머니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지만 정 셰프가 주방장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어머님은 보물입니다. 제가 15년간 찾아 헤맨 보물이에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강남 레스토랑에서? 말도 안 돼.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설거지밖에 못하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끓인 김치찌개를 누군가 알아봐 줬다고? 내 음식이 누군가에게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게 했다고?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실패하면 어때? 적어도 도전은 해보자. 할머니가 식당 주방장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만두겠습니다. 주방장이 비웃었습니다. 뭐? 너 강남 레스토랑 간다며? 웃기지 마. 일주일 못 가서 쫓겨날 거야.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30년 동안 썼던 앞치마를 벗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 대학생 하나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잘 되시길 바랄게요. 할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인정해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순자 할머니는 서울 강남의 라메종 블루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흰 유니폼을 입고 칼을 톡톡 두드리며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프랑스어로 된 메뉴판, 처음 보는 조리 기구들.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정 셰프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머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김치찌개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평생 끓여온 그 김치찌개. 정 셰프와 그의 팀은 할머니의 레시피를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어머님, 김치를 썰 때 왜 그렇게 큼직하게 써세요? 국물이 잘 우러나게요. 된장을 풀 때 왜 체에 거르지 않으세요? 된장 알갱이가 씹혀야 고소해요. 들기름은 언제 넣으세요? 다 끓고 나서 불 끄기 직전에요. 그래야 고소한 향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 모든 게 할머니가 평생 경험으로 익힌 지혜였습니다. 책에도 없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오직 할머니만이 아는 비법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라메종 블루는 새로운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할머니의 김치찌개, 할머니의 된장찌개, 할머니의 갈비찜. 가격은 1인당 3만원에서 5만원.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김치찌개를 3만원에 팔아? 하지만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김치찌개 진짜다. 엄마 손맛이다. 눈물나게 맛있다. 예약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들, 중학교 때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한다고 창피하다고 했던 그 아들. 이제는 40이 넘은 중년이 된 아들이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때 엄마한테 창피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창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보물이었어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그때는 몰랐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 줄. 6개월 후,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authentic Korean soul food I've ever tasted. 이것이 제가 먹어본 가장 진정성 있는 한국의 소울푸드입니다. 그의 말, 라메종 블루는 미슐랭 가이드 추천 레스토랑으로 등재됐습니다. 그리고 소개 문구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65세 할머니 셰프 박순자가 평생 익혀온 한국 가정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곳. 그 소식이 언론에 났습니다.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일했던 그 동네 식당 주방장도 뉴스를 봤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순자 어머니를 왜 그렇게 무시했지? 내가 보물을 옆에 두고도 몰랐구나. 그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 어머니, 나입니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순자 할머니의 월급은 600만 원이 됐습니다. 30년간 받던 180만 원의 3배가 넘는 돈. 하지만 할머니에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주방으로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였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끓여주신 김치찌개가 오늘 할머니가 만드신 맛이었어요. 덕분에 어머니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살렸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라메종 블루의 할머니 셰프로 유명해졌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65세의 인생이 바뀐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평생 설거지만 했으니까요. 손마디는 뒤틀리고, 손등은 터지고, 허리는 굽고, 자식들한테는 창피한 엄마였고, 주방장한테는 욕만 먹는 늙은이였어요. 그런데 정 셰프님이 알아봐 주셨어요. 제 김치찌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운 게 없어도, 제가 평생 해온 일에는 가치가 있다는 걸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할 때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난 걸까?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그 30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30년 동안 제가 익힌 손맛, 그 정성, 그 마음이 지금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순자 할머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택배나 나르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아닙니다. 당신도 순자 할머니처럼 이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평생 해온 일, 당신이 가진 경험, 당신이 익혀온 기술, 그 모든 게 누군가에게는 보물입니다. 단지 아직 알아보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67세가 된 지금도 라메종 블루에서 일합니다. 여전히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 김치찌개를 먹고 누군가 위로받겠지. 누군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하겠지. 그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손마디는 여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손등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그 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손이 누군가를 살렸어. 이 손이 누군가를 위로했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설거지를 하고 계신가요? 청소를 하고 계신가요? 택배를 나르고 계신가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그 일이 하찮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그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 노하우, 손맛, 그 모든 게 보물입니다. 언젠가 누군가 그걸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성을 다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정 셰프님을 만나서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무리 정 셰프님이라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시는 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성을 다하세요. 언젠가 누군가 알아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걸 알아보는 사람을 못 만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정성을 다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순자 할머니처럼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일이 하찮게 느껴지신 적 있나요? 하지만 그 일에도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응원합시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당신이 평생 익혀온 그 손맛, 그 노하우, 그 정성, 그 모든 게 언젠가 빛을 발할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희망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